네, 반갑습니다. 재무회계 14장 주당이익이 있는데요. 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말 문제는 패스할게요. 왜냐면 세무사 시험에서 주당이익은 말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계산 문제를 통해서 느낌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당이익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자, 15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럼 볼게요. 자, 회계 추정의 변경하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 그리고 오류 수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부터 자세하게 볼게요. 자, 회계 정책의 의의입니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근거, 관행, 규칙 및 실무를 말하고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서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해서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1순위는 다른 국제회계 기준을 참고하게 되고요. 2순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고하게 돼요. 자, 회계정책의 일반사항 보겠습니다. 회계정책의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해요. 자, 그럼 회계 추정의 의의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미래효과와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무제표상 반영한 것인데요.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정기 오류는요, 과거 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해서 발생한 재무제표에서 누락이나 왜곡 표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의한 볼게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부터 볼게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다음은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거.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공정가치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거. 그리고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으로,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저가기준 평가 시에 항목별에서 조별로, 조별에서 항목별로 변경할 때, 이럴 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봅니다. 자, 그럼 회계 추정의 변경 볼까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무형자산의 내역연수를 비한정해서 유한으로 변경하거나 매출 채권의 손실 예상률을 변경하거나 제품 보증 충당부채의 추정치를 변경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내역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변경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역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평가 기법의 변경도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오류 수정 한번 볼까요? 단기 중에 발견한 단기의 잠재적 오류나 후속기간 중에 발견한 전기 이전의 오류를 재무제표의 발행, 승인일 전에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비교가 있는데요.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잖아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자, 갭에 있던 걸 그냥 갭에 있는 걸로 바꾸는 거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자, 평가 A를 평가 B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류 수정은 갭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방식을 갭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걸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 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지 않고요. 중요한 오류를 후속 기간에 발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기 오류는 해당 후속 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된 재무정보를 제작성해서 수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오류는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 수정합니다. 자, 이거 소급 수정한다 중요하겠죠. 자,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해 볼게요. 개념에서 회계 변경 시점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업이 회계 변경을 하기로 결정한 실제 시점에 관계없이 회계 변경은 회계 변경을 한 회계년도의 기초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회계 변경을 하기로 결정한 실제 시점과는 관계가 없어요. 회계 변경을 한 회계년도 기초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급법 볼게요. 기초 시점에서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또는 오류 수정의 누적 효과를 계산해서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수정하게 되고요. 비교 재무제표를 새로운 정책을 적용해서 제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 계속 뒤에서 바꿔서 수정한다 그러면 신뢰성이 상실되겠죠. 자, 전진법은 회계 변경이 있더라도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요.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실무 적용이 간편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성이 유지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회계 변경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겠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시에 단기 일괄 처리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을 보면요. 변경 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그 이후의 회계 기간의 단기 손익을 포함해서 전진적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년도 말에 재검토하게 되고요.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럼 회계 정책의 변경은요.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자, 이런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전진 적용해서 비교 정보를 제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급하는 것은 아닌데 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전진 적용해서 비교 정보를 제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 기간에 대해서만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실무적으로 소급 제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 금액을 제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 정책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해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있을 때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 정책을 최초로 적용할 때에는 회계 정책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재평가 개시일부터 전진 적용하게 돼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회계정책의 변경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류 수정은 자동 조정 오류가 있고요. 비자동 조정 오류로 나눕니다. 자동 조정 오류는 오류를 수정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 계정 과목과 금액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수정 분기할 수 있고요. 비자동 조정 오류는요. 1순위로 재무상태표 계정의 차이를 조정하고 2순위로는 단기 손익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순위로는 대차 차익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15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봤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거 꼭 익히세요. 수고하셨습니다.